있습니다. 시장 상승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은 IOK로 24%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SG가 6.8% 하락, 코센, 에이프릴바이오, 우양, SY, BHI가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총 상위 종목들의 현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보시면은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쉬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힘을 내주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0.8%까지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펄어비스도 1% 상승하면서 NC소프트와 다소 지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모습 특징적이고요. JYP엔터는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이버는 중국 한알령 때문에 어제 빠져서 다시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해주더니 JYP엔터는 오늘도 좀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LB도 0.4% 하락.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또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지지해주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반도체가 이렇게 힘을 내주는데 지수 자체가 0.27% 오른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을 필두로 해서 AI 쪽과 관련한 쪽도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반도체를 좀 약간 세분화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기판까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이제 이 감산 관련된 부분들 이런 관련돼서는 또 이제 DDR4에서 DDR5로 공정 옮겨간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쪽 관련돼서 현물가가 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제가 볼 때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AI라든지 DDR5 관련주보다는 좀 느리게 좀 횡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에 대한 것도 좋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증설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의 어떤 현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들 여기에 또 증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섹터 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좀 트렌드를 타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유니셈이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좀 편하게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라든지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시각 현재는 음봉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할까요? 근데 너무나 잘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기존 보유자의 좀 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 특히 이제 ISG 같은 경우는 또 좀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죠. 네. 사실 이제 DDR5도 있었지만 또 인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좀 원인은 좀 분명히 됩니다만 이미 이제 한 3만 원대부터 좀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 좀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전통 소부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가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3대 지표 중에서 나 정말 바빠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못 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선물 지금 3,570억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있으면 우리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분명히 외국인들은 오늘 오후장에 뭔가 움직일 겁니다. 아침 시작은 이렇게 점잖게 합니다만 오전 11시, 오후 1시에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잘 보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 위클리 만기 때 어떤 투자 전략을 피는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상단과 하단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는 잠시 후 9시 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도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현대 로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K2전자 수출에 힘입어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추세는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조정 시 매수 전략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벌써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4월 한 달 동안 이제 고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5월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빠졌지만 현대로템 역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가까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K2 전차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K2 전차라고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좀 K2 전차를 기존에 다 5대를 이제 납품을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에도 K2 전차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상향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기존의 뭐 전차 쪽, 방산 쪽 말고도 레일 쪽에 대한 레일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1분기에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대로템 같이 뭐 이제 방산주라든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지수는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연고점 수준까지 코스피가 올라왔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가 만약에 쉬어간다, 지수가 좀 쉬어간다라는 시점에서는 이런 중형급 섹터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래도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 살펴보니까 펄어비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2.2% 오름세인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요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고 그리고 오늘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도 좀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펄어비스 하면은 또 검은 사막인데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여의도에서 봤을 때 이제 게임주의 어떤 시간도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래요? 지금 예,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펄어비스에 대한 제가 볼 때 기간콜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이제 검은 사막. 이번에 좀 아침의 나라 업데이트 관련해서 좀 평은 좀 괜찮았다는 좀 평이 좀 대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매도 주문이 38% 체결되었습니다. 이상 좀 투자했던 지금 빅게임 같은 경우가 게임을 지금 이제 또 하나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좀 호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가는 상황, 여기에 또 업데이트까지도 평이 좋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좀 모멘텀을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좀 이제 이러한 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 거짓이 나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좀 주가가 좀 쉬는 부분에서 좀 먼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작용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쪽부터는 좀 분명히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뭐 게임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TL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 사실 주가는 아직 그닥이에요. 오늘 뭐 장중 5% 하락에 비하면은 지금 양봉 그리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게 눈에 띄긴 하는데 NC소프트는 어떨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NC소프트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단 이런 코인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진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확실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콘솔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뭐 게임 중에서도 결국 이제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네오지나 펄어비스 같은 쪽에 좀 수급이 좀 더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게임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대장주보다는 오히려 좀 밑에 있는 중형주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실적이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화요일에 뭐 넥스게임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숫자로 증명된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좋아 있는 좋은 상황, 오히려 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 특징주 내에서 SK 이노베이션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1.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SK온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다른 셀업처럼 네. 주가의 방향성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대해 2차 전지가 반등할 때는 같이 오르지 못하고 그리고 뭐 정유주 쪽에서의 최근에 이제 뭐 하락세에 대한 네. 부분을 또 고스란히 또 받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사실은 조금은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네.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셀업체들 대비해서는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뭐 가격에 대한 아무래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최근 이제 5월 내 지금 WTI 지수를 보면은 오늘 5월 내에서는 가장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제 마진이 다시 한번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감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2분기가 좀 저점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으로 국제유가 수요가 좀 아직까지도 이제 또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의 경제 재개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 속에서 국제유가에 대한 수급이 좀 불균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2분기 저점을 좀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왔고 SO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 6거래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중 최저점을 주가는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문 접수 여기에 뭐 완료. 2차 전지에 대한 주문 기대감도 접수 나올 수 완료. 있는데 아직 2차 전지 주문 접수 쪽에서 완료. 주문 접수 SK온에서야 완료. 아직은 좀 뚜렷한 다른 타사 대비해서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저평가 구간에서의 접근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뉴스센터 연결을 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뉴스센터 손자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매도 열고 주문이 현재 체결되었습니다. 3.5%인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어들며 3회 연속 동결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도체 불황 탓에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매도 누적된 주문이 무역 적자가 체결되었습니다. 296억 원 달러에 이르는 등 위축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매도 주문이 89명이 체결되었습니다.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발표하는데 당초 전망치 1.6%에서 1.5% 안팎의 하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쿠웨이트 매도 주문이 수전력청이 체결되었습니다. 발주한 6,500만 달러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쿠웨이트 수도의 전력 수요 증가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대한전선은 300kV급 초고압 케이블과 접속제 등 자재 공급과 전력망 설계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쿠웨이트는 중동 지역에서 입찰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인데요. 대한전선 관계자는 쿠웨이트는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전력망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을 계기로 다른 입찰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전선 오늘 장 초반 강세 출발했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계열사인 대유플러스가 기아 봉고3에 LPG 저장 용기를 공급한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초도 물량 4,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5만 대를 납품할 계획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975억 원 규모입니다. 대유플러스는 현대차와 기아의 LPG 택시 차량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 납품한 바 있는데요.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쉐보레 스파크에 환영 용기를 국내 최초로 공급했습니다. 대유플러스는 이번 신규 물량 생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4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택배 차량 용도의 디젤 자동차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LPDI 트럭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센터 손자희였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았던 것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 나온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AI가 붙은 종목들 오늘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의 스타 종목 중 하나가 AI와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였는데 연초 1월부터 3월까지 보자면 450%가량 올랐었죠. 물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계속해서 좋았던 의료용 AI와 관련해서 JLK도 시세를 분출하면서 오늘 또다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특히나 코난 테크놀로지 다시금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AI가 좀 1분기에 상당히 좀 뜨거웠었고 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좀 엔비디아 말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좀 돌아오는 상황. 여기에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AI 쪽에서 이제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 뭐 루닛이라든지 JLK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AI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고 있다 좀 올라오고 있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히려 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추세를 전환하는 좀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매수가 편안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AI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제 어쨌든 1분기에 한번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영역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는 좀 숫자가 좀 검증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땐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세 포착.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스페스터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의 상승. 그리고 오늘 또다시 게임주들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펄어비스가 3.3%의 상승. 그 외에도 위메이드, 넥슨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데브 시스터즈까지 모두 빨간불 켜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의료 AI와 관련한 종목들도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루닛이 2% 넘는 상승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현재 오르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승률 탑10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대표주들을 비롯해서 소보장 중들은 물론이고요. AI 관련주 흐름도 견조합니다. 이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또 일부 수소차와 2차 전지 종목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자세한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종목은 국보입니다. 상한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1,200조 원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에 어제 이미 상한가를 기록